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2020년도 1학기 기획헤드 실습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토캐드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기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제조 과정이 있는지를 알아야 기계를 제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조 과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이 기계 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도면으로 과다한 견적을 낸다거나 정확하지 못한 부속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제작 불가라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에는 제조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도면 그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초가 슬슬 잡아가지고 있다고 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계 공작법에는요, 크게 절삭 가공과 비절삭 가공이 있습니다. 절삭 가공은 말 그대로 자르는 거죠. 이렇게 깎아내거나 잘라내는 거고요. 비절삭 가공은 잘라내는 게 아닌 가공들입니다. 뭐 찍어낸다거나 두드려서 만든다거나 하는 거고요. 이렇게 크게 절삭 가공과 비절삭 가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단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이렇게 목업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절삭 가공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품을 만들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삭 가공이 비절삭 가공들에 비해서 꽤나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절삭 가공으로 보면은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입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입자를 사용하실 일은 별로 없지만 일단 공구를 사용하실 일이 많지만 있다는 것은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계공제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구 중에서는요. 고정 공구가 있고 회전 공구가 있습니다. 고정 공구가 있고 회전 공구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공구와 회전하는 공구인데 여러분들은 주로 회전 공구를 많이 배우시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뭐 남자분들은 기술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전 공구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밀링이나 드릴링, 뭐 보링, 태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고정 공구에는 선삭, 평삭, 형삭, 슬로터 브로칭이 있습니다. 슬로터 브로칭은 이제 다른 거고요. 음, 입자 가공에는 고정 입자와 분말 입자가 있습니다. 고정 입자는 연삭, 호닝, 슈퍼피니싱, 버핑이 있고요. 분말 입자에서는 랩핑, 그 다음에 에게 호닝, 배럴 등이 있습니다. 비절삭 가공에는요, 주조, 소선 가공, 용접, 특수 비절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조 같은 경우에는 목형이나 주형, 주조, 특수 주조로 나뉩니다. 일반 주조와 특수 주조로 나뉘는데요. 어떤 형틀을 짜서 넣는 거고요. 어, 소선 가공에는 단조, 압연, 인발, 전조, 압출, 판금, 프레스 이렇게 찍어내는 아니면 두드려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접에는요, 납땜, 단접, 뭐 일반 용접과 특수 용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비절삭으로는 연마들이 있는데요. 전해 연마, 그 다음에 화학적인 연마, 그다음 방전 가공 레이저가 있습니다. 어, 레이저를 절삭 가공하고 비절삭 가공하고 나누게 되면 굉장히 요즘에는 혼용이 되는데요. 어, 절삭을 레이저로 대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꼭 비절삭 가공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카테고리를 나눌 때는 접촉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비절삭 가공에 들어있습니다. 선반과 밀링과 CNC와 레이저 커팅과 3D 프린팅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신 거를 가지고 가공을 맡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흔한 가공 방법들 중에 하나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반 가공에 대해서 먼저 보시게 되면요. 선반 가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게 선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상, 이런 뭐 선반, 이렇게 싱크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걸 선반이라고 하는데요. 어, 영어로 정확하게는 뭐 레이스라고 읽습니다. 레이스 가공을 하는데,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물건을 잡아주는 척이고요. 이쪽에 공구를 걸어서 공구를 고정을 시켜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움직이면서 깎아내는 가공입니다. 좌우로도 움직이고요. 앞뒤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가공을 할 수가 있느냐. 아까 여기 물체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뭐 나무든 금속이든 상관이 없고요.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통의 크기를 지름을 줄인다거나 원통을 빗면으로 가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잡이처럼 혹은 뭐 더 다른 무늬를 윤곽을 가공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끼워지는 홈을 중간부터 잘라서 가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낸다거나 단면에다가 홈을 만드는 이쪽 요 옆면에다가 홈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드는 가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요 끝에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툴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툴을 변환해 가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홈 가공하는 걸로 원통 가공이 안 되고요. 홈 가공하는 걸로 테이퍼 가공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깎는다면 기계가 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깎일 수는 있지만 공구도 상하고 면도 고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구가 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구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건데 자칫 이 공구가 부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반 가공이나 뭐 밀링 가공 같이 머시닝 센터 머신을 이용하는 가공들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자칫 뭐 장갑이라도 빨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장갑이 아니라 손이나 팔까지도 다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통 가공을 한다고 하면요. 얘는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있고요. 얘가 앞뒤로 움직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가공하는 팁을 가까이 갖다 대면은 여기가 칼날 같이 되어 있어서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다 그 방법을 사용해서 선반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날 설명을 해봐야 영상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면을 깎아내고 있죠. 저렇게 하면 지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척에서 공구를 빼서 재료를 빼서 이제 재료를 바꿔주거나 방향을 바꿔줍니다. 다이얼 게이지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보고요. 또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한 면만 봐도 어떤 걸로 가공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마이크로미터라는 측정 도구로 얼마나 깎였는지 측정을 한 것이고요. 방금 또 나왔는데 이 마이크로미터는 100분의 1mm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툴을 고정시키는 곳이고요. 이게 다 완성된 완성품의 마지막 후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방향에서 조여주기를 합니다. 지금 방금 뭐 수세미 같은 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깎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깎게 되는 이유가요. 한 번에 다 깎게 되면은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선반 가공을 하다가 툴이 뭉개지거나 재료가 뭉개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혹은 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루어지고 인명피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씩 나눠서 가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반을 이용해서 나사산도 가공이 가능합니다. 균일한 속도로 움직여주게 되면요. 나사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거는 밀링입니다. 밀링은 선반하고는 좀 다른 물건인데요. 이 부분에 물체를 올려놓고 이 테이블 베드가 움직이면서 여기 공구를 내려서 혹은
이 테이블 베드는 고정된 상태에서 공구가 움직이면서 물건을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을 때 손잡이 만들 때 옆면에 이렇게 손이 잡을 수 있는 홈을 만들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원리고요. 좌우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옆으로도 아까는 수직으로 내려왔는데 옆으로도 수평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밀링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공구가 위에 달려 있고요. 얘를 옆으로 밀어서 면을 깎는다거나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홈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나 좀 이렇게 구멍을 판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툴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CNC는 이런 밀링 작업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게 컴퓨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을 그려서 프로그램으로 컨버팅을 시켜서 그다음에 CNC로 가공을 하게 되면요. 3D 도면에 있는 대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일부 좋은 CNC 머신들은 이제 툴도 자기가 스스로 바꾸고요. 어, 가공을 할 때 툴도 패스 그 툴이 움직여야 되는 길도 미리 짜서 보여주고 예상 시간도 나오고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겠죠. 조금씩 깎아 나가는 방식이고요. 방식은 똑같고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공구, 아까 그 머시닝 센터를 수동으로 움직여서는 사실 직진은 되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곡선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게 정확하게 도면을 따라가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CNC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CNC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NC로 먼저 틀을 만들어서 찍어냈던가 CNC로 직접 가공을 했던가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요. 가격도 천차만별로 굉장히 수천만 원, 수억에까지 굉장히 비쌉니다. 수공구들은 좀 저렴한 편인데요. 뭐 몇백만 원까지는 아니고 몇천만 원 이내에서 살 수 있는데 얘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C를 통해서 이제 밀링 가공과 CNC 가공을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툴을 바꿔주는 모습을 보셨고요. 곡선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밀림을 사용하면 이렇게 홈을 팔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윗부분에 뭐가 들어가기 쉽게 꽃갈 모양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